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 재산권을 성장시켜준 쪽에서 집권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후퇴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크게 3대 위기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19, 두 번째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전쟁 사이에 대한민국이 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다음 대통령의 역사적인 책무라고 봅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여러 가지로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입니다. 작년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 제가 1월 26일 날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메르스보다 더 심각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1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통령부터 몰랐던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초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봉쇄했습니다. 대만이 중국과의 교통 그 양이 대한민국의 2배가 됩니다. 그걸 보고 제가 또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2월 초에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것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대구에서 엄청나게 큰 1차 확산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듣지를 않아서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준비해서 전 국민이 한꺼번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맞다 보니까 처음 맞으신 분들은 이제는 방어력이 다 떨어져서 다시 감염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래 한꺼번에 전 국민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맞아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위드 코로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미리 준비를 하고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고령자이신 분들 3차 접종률을 먼저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확진자 10,000명 그리고 또 위중증자 2,000명 정도도 치료할 수 있게 미리 병실과 의료진들을 준비해 놓고 나서 시작하자 제가 그랬는데 그냥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상황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소상공인들 9시까지 이렇게 시간 제한을 두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정부가 그 백신 패스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백신 패스. 그러니까 어쨌든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할 확률이 적다는 걸 정부가 인증하는 건데 백신 패스도 도입하면서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하는 거 그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을 했으면 영업시간 제한은 안 해도 됩니다. 백신 패스 가진 사람만 입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부터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결국은 한마디로 과학적 기준에 의한 과학 방역을 해야 되는데 여론 추세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정치 방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19 제일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수많은 이런 제안을 했고 결국 나중에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이 정부가 제대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먼저 극복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저는 꼭 넘겨야 될 겁니다.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하시는 일들이 과거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렇게 평생 과거만 보시다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은 갖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르면 안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아닙니까? 어떻게 1위를 유지하는가? 그건 초격차 기술 때문이라고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격차라는 거는 1등과 2등의 격차가 이렇게 별로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역전당할 수 있지만 이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서 초격차가 되면은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초격차 과학기술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격차 과학기술 5개만 확보하면 우리는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5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G5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 후보 중에 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정말로 중요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드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80년대, 90년대, 20년간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 정말 역사적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과학기술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적임자는 저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보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냉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군사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서로 원자탄을 누가 많이 만드느냐 그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냉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군사 패권 전쟁이 아니라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과학기술을 패권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은 그 시대입니다. 외교부에서 온 고위 관료를 한번 만났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유명 대학에 공학 박사를 뽑았답니다. 외교부에서 왜 공학 박사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요즘 외교 현안은 전부 과학밖에 없답니다. 나라들끼리 외교 회담을 하면 백신 어떻게 할 거냐,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런 과학 기술자가 없으면은 외교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자기도 이렇게 거의 평생 외교를 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지금 시대가 너무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서로 다투느라고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 거대 양당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외교와 과학기술과 국방과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빨리 빛의 속도로 바뀌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도덕적인 문제로 거의 매일 아침에 일면 신문 기사를 장식을 하고 한 번은 대장동, 또 한 번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고발사주라든지 무슨 논문 표절이라든지 거의 매일 지금 일면 기사가 그거 아닙니까? 자질에 대해서도 계속 의구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내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요한 내년에 뽑힐 대통령이 코로나19 빨리 끝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0년 먹고 살 미래 먹거리를 장만해야 되고,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 역사적인 책무가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로 미래가 저는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동굴 안의 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보죠. 동굴 안의 개구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국가 최고급 권력인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역사적인 책무를 과연 잘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꼭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러한 그 말씀으로 제 진정성, 제 전문성, 그리고 제 진심을 전달을 해서 정말 꼭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